곱하기 3분의 2의 n-1승 이랬죠? 그러면 공비가 3분의 2군 출발 수렴하겠죠? 공비의 절대값이 보다 작으니까 무한등비 급수니까요. 수렴값은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 기억나죠?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 합니다. 1 빼기 공비 3분의 2 분의 첫 번째 항 m 대신 1제곱은 이쪽은 1 되는 거예요. 3분의 0승이니까 1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은 2야. 이렇게 하라는 소리고 저는 3분의 1분의 2가 되죠? 6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접항관계를 밝혀서 문제를 풀 수 있겠군. 선생님은 아까 한 소리는 뭐예요? 그래 개체가 등비수열이라고 공비는 3분의 2라고 여기 있잖아. 어디 갔지? 여기 나와 있어서 그거 한 겁니다. 된 거죠? 차수연의 규칙을 원했기 때문에 굳이 AN의 일반항을 구하지 않았습니다만 수트 시간에 했던 것처럼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3번 자연계학생은 더 중요합니다. 더라 그랬지? 인문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야. A의 1은 9야. 한 번도 못 봤을걸? 수트 시간 아직 여기까지는 안 나왔거든. 세제곱이고 AN으로 정의를 할 때 시그마 N1에서부터 무한대로까지 로그 3에다가 AN을 구하래요. 항상 그렇다. 시그마 문제를 풀면 있어서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일반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네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일반항에 주목해야 되는 거야. 너의 규칙성을 보러 가야 되는 거거든.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걸 보러 가는 건데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서 로그 3의 AN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역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묻는 게 지금 얘잖아. 얘니까 일단 AN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 거야. 양쪽에 로그를 때려야지 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렇게 납득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로그를 때려요. 양쪽에 위치 3인 로그를 때려. 해보면 로그 3에다가 A의 n 더하기 1 이거의 세제곱 원래수가 똑같은데 로그를 때린다고 달라지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A의 n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진수에 붙어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 해서 3에다가 로그 3의 A의 n 더하기 1은 로그 3의 A의 n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게 나야. 이게 다음항이야.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n 대신 n 더하기 1 제곱하면 얘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3분의 1을 이쪽에다 곱해. 나한테 3분의 1을 곱하면 내가 나와. 뭐래? 나한테 3분의 1을 곱하면 다음항이 나와. 그 소리잖아요. 그럼 나는 등비수열이었을 거 아니야? 공비가 얼마? 3분의 1. 됐죠? 그런데 이걸 좀 써볼게요. 나가 어떤 모습이냐면 로그 3의 AN처럼 생긴 수열이에요. 그 수열이 나한테 3분의 1을 곱했더니 다음항이 나온다는 소리니까 공비는 3분의 1이었다고. 그러면 나의 첫 번째 항은요. 로그 3에 n 대신 1 집어넣는 거니까 A의 1처럼 생겼어. 근데 위에서 봤더니 A의 1이 9라 그랬거든? 너는 로그 3에 9예요. 3을 9되게 만들어주는 지수 3, 2. 그죠? 3을 9되게 만들어주는 지수 2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2고 공비는 3분의 1이겠군.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 예를 이제 다시 한번 써보면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갔을 때 로그 3의 AN이 있는데 그게 공비는 3분의 1이요. 첫 번째 항은 2입니다. 등비수열이라는 얘기거든요. 일반항을 이제 쓰러 갑니다. 첫 번째 항은 2고 공비는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쓰자는 소리고 뭐 됐어요. 무한등비급수의 합인데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 하러 갑니다.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 2가 되죠. 그래서 3분의 2분의 2가 되는 거잖아. 분모분자에 3을 곱하면 2분의 6이니까 뭐 3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는 시그마에 붙어있는 일반항이 저 모습이니까 양쪽에 로고를 때려야지 그 스토리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게 더 중요해서 그래. 수학에서 문제를 푸는데 말이지 얘처럼 이게 꼴보기가 싫은 거야. 이 지수가 숫자로 나와 있거나 변수로 나와 있거나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얘처럼 지수가 꼴보기 싫잖아. 로고 때리면 얘 지수는 분명히 앞으로 나간다고. 그럼 지수가 꼴보기 싫잖아. 양쪽에 뭐 때리는 거예요? 로고 때리는 거예요. 다시 지수가 불편하게 생겼잖아. 양쪽에 뭐 하라고? 로고 때리는 거예요. 여기 친절하게 얘를 물어봤으니까 끄떡끄떡하고 푸는데 안 보일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지. 일단 3이 꼴보기 싫었으니까 로그를 때려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밑이 3인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밑이 3인 로그를 때리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추론하는 게 더 좋아. 양쪽에 이제 똑같은 거예요. 로그 3의 AN 더하기 1에다가 세제곱이 될 거고 로그 3의 AN이 될 텐데
진수에 붙은 지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니까 툭 튀어나간다고. 그 다음부터는 스토리가 똑같다고. 된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34번으로 가요. 이렇게 기출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면 문제가 유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느 단원이든 어느 과정이든 수학 보는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수원에서는 그게 안 돼. 수원에서는 문제가 고루하고 지루하고 그지 같고 하기 때문에 계산력 향상에 관련된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게 안 돼. 근데 수투의 수열부터는 그런 게 많아. 기출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투 미적분 1, 이거라면 미적분 2, 확통, 기백 이런 걸 하잖아. 그러면 보는 눈이 확 떠져. 가령 뭐 1학년 학생 중에 기백이란다. 미적분 2 듣는 학생이 있는데 미적분 2에서 지도로 함수를 막 하다가 수투에 있는 지도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일단 웃기고 봐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 니네 인수분해 볼 때 짜증났잖아. 뒤쪽에 있는 고차 방식 보면 인수분해하는 게 어려울 수가 없잖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게 뭐 되게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34번. 한다. 조심해라. 미리 얘기하고 해야지. 저 좀 보세요. 틀리지 마세요. 알겠죠? 틀리지 마세요. SN에서 SN-1을 빼잖아요. 그럼 내가 A에 N 이렇게 썼대. 정확히 얘기하면 틀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을 이제 빼는 거잖아요. 맞는 소리이기는 한데 의도를 잘 들어봐봐. 여기에 나와야 될 게 뭐냐면 n번째 항이다. 여기까지는 납득이 됐어요? n번째 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n번째 항의 모습이 반드시 a, n이어야 하나? 그거는 두고 봐야 알잖아.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수열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1 곱하기 a의 1, 2 곱하기 a의 2, 3 곱하기 a의 3. 얘의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냐면 n 곱하기 a의 n처럼 생겨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수열에서 만약에 너 집중해라. SN에서 SN 빼기를 뺐잖니? 그러면 걔는 AN이 아닐 거라고. 왜?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n 빼기 한 번째 항까지 합을 뺀 거니까 n번째 항이 남아야 되거든? 근데 n번째 항의 모습이 너처럼 생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AN이 아니야. 이래야 돼. 동의하세요? 그래. 그러면 이런 느낌이 가져야 돼. 그 SN에서 SN 빼기를 빼라? 걔는 n번째 항을 구하는 식이야. AN이라고 속단하시면 안 돼. 이해됐죠? 해봐요. 봐. 34번을 보시면 A의 1, 2의 A의 2, 2의 제곱에 A의 3, 2의 세제곱에 A의 4, 뭐 이랬겠죠 뭐. 뭐도 뭐래. 갑니다. 2의 n-1의 A의 n. 이게 기출문제야. 어쩌면 좋아.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5n일 때. 이 소리는 SN이 5n일 때 이 소리거든요. 수열이 원래 이랬는데. 시그마 n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an의 값을 구해볼까? 대표적인 낚시성 문제인데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5n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은 an을 분석하러 가야 되거든. 동의하시죠? 그러면 보통 일반항을 구하려면 SN에서 SN과 AN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이용하러 가야 되거든. SN에서 SN-1을 뺐죠. 이렇게. 걔는 일반항이자 n번째 항이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얘를 n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n번째 항 이니까 걔가 AN이 아니라고. 왜? 수열의 n번째 항은 이렇게 생겼거든. 보이세요? 이 수열의 n번째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이렇게 쓰셔야 돼. 얘는 2의 n-1승의 AN이로군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거잖아요. 5의 n에서 그냥 해도 되는데 일단 뭐 쓰는 척 하죠. 빼기 5에다가 n-1을 뺐어요. 5에는 사라질 거고 5가 남는 거잖아. 이렇게. 사실 뭐 바로 공차가 오니까 5 해도 되는데 그냥 일단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해보자. an이라는 것이 5 곱하기 그러니까 5를 2의 n-1승으로 나눴대.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뭔가 머리가 지끈지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뭐 확인 안 했지. 저렇게 SN에서 SN 빼기를 지금 했잖아요. SN 빼기를 했으면 몇 번째 항 선생님 때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항목부터 성립되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렇잖아. 그렇잖아. 두 번째 성립되는 거야. 이게 조심해야 될 것이 극한을 바라봤을 때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때 여기 있는 일반항을 뿌릴 거면 첫 번째 항이 같은지 다른지가 필요가 없어. 왜냐면 무한번째 항으로 찍히는 놈이 어디로 갈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같은 상황인지 다른 상황인지 궁금할 필요가 없는데 얘는 스토리가 달라. n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같다는 거예요. 시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뭐 할까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뭐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쳐봐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얘는 생뚱맞게 3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갔잖아요. 이 두 개 수열의 합은 달라. 왜냐면 여기 위에 있는 것은요 이 다음 상황은 내가 알겠단 말이에요. 이게 등비수열의 합인 거잖아요. 무한등비 급수잖아요. 그러니까 1 빼기 공비 첫 번째 항이 이게 된다고 이렇게 얘는 2거든. 여기는 2고 여기는 1이니까 이게 정답은 3이에요. 그런데 너는 다른 게 얘도 똑같잖아. 너는 2인데 앞에는 3이잖아요. 합하면 5되거든요. 두 개가 달라. 그러니까 쭉 합하는 상황이라면 첫 번째 항이 같은지 다른지가 중요하게 된다고. 까지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항이 다른 경우는 별로 안 나와요. 괴롭히려고 내는 것 뿐이지. 이 문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기는 해보자. 이게 이런 거거든. 우리가 쓴 게 n번째 항이 있잖아. n이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2의 n-1의 a의 n이 이게 n번째 항이야. 이게 n이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이 수열에서 n이 1이었을 때를 생각을 해봐요.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n이 1이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맞으면 이제 1부터 출발할 거고